여러분, 학원비도 오르고 밥솥 값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다. 다 오른다. 그래서 물가 위기가 덮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가 위기라는 단어를 쓴 거는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망국병이라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물가 위기가 국가 위기로도 저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단서 보셨잖아요. 찰리 먼거, 버커스 해스웨이 부회장. 이분은요, 인플레이션은 핵전쟁에 버금가는 큰 위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초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7.5%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통제 못하면 미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애둘러서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물가 저는 점점 찰리 먼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를 위기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아니, 소비자 물가가 겨우 올란 게 3.6% 올랐다는데 뭐가 물가 위기로까지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비자 물가에는요, 주거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지금 폭등했잖아요. 만약에 주거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소비자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현장 물가는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물가 올라가는 거, 물가 폭등이 망국병이라고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의 사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해찬들 고추장 1kg의 가격입니다. 이게 불과 말입니다. 1년 사이에 43.9% 올라갔습니다. 해찬들 고추장 1kg에 1년 전에만 하더라도 11,812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993원입니다. 이게 적게 오른 겁니까? 43.9%입니다. 폭등이에요. 언제 어느 때 말입니다. 이게 골고루 다 올라갈지 몰라요. 샘표 양조간장 1.8리터도 보세요. 1년 전에는 11,25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2%가 올라서 12,9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풀무원의 두부 300g 두 개도요, 4,991원에서 5,465원, 9.5% 올랐습니다. 햇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반도 8개 들어가 있는 게 8.3%나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해찬들 고추장처럼 43.9%가 올랐다. 이렇게 앞으로 안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찬들 고추장만 이렇게 오를까요? 양조간장이 여기서 오르고 그냥 스톱할까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콩값 엄청 올라갑니다. 또 올려야 됩니다. 두부값 콩으로 만듭니다.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나마 햇반, 쌀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덜 올라간 거지, 이대로 가면 진짜 물가 위기 덮칩니다. 찰리 먼거가 이야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망국병이다.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지금 볼 일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서비스 물가 보세요.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운전료만 하더라도 11.5% 올라갔습니다.
국내 항공료 8.9%, 영화 관람료도 8%예요. 택배도 7%가 오르고요. 학원비 제가 오른다 그랬죠. 운동학원비 5.3% 올랐습니다. 예. 아파트 관리비 4.3%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가 전기밥솥이라고 이야기하는 소형 주방가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밥솥만 하더라도 10.4%가 올랐어요. 소형 주방가전이 11.7%가 오르고요. 이게 여러분, 소형 가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구재잖아요. 내구재 상승률이 이만큼 오른다는 것은요,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12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쿠쿠 10인용 밥솥 이거 보면요, 한 달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2.7%는 올랐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24만 620원이 24만 7,200원까지 올랐습니다. 24만 7,200원까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공산품에서 이제 서비스 물가, 지금 이거는 공산품이죠. 공산품에서 서비스 물가로 전이가 됐죠. 서비스 물가가 전이가 됐는데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건 안 나왔어요. 지금 임금 인상으로 아마 번져질 겁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 덩달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조와 함께 임금 올려달라 합니다. 임금 올려달라. 그럼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제품의 최종 가격 또 올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하는 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결국 또 임금 올라가고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소비자 물가는 충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실제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46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468개입니다. 그중에 339개 품목이 다 올랐습니다. 339개 품목이. 엄청나게 올랐죠. 339개 품목이 올랐다는 것은 이게 뭐 폭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입니다. 2% 이상 오른 품목도 150개나 돼요. 150개. 2% 이상 오른 품목도. 그러니 뭐 소비자 물가는 짜장면이건 설렁탕이건 고추장이건 된장이건 양파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 오르는 게 없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집에 가면요, 짬뽕 주문을 하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짬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밀가루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면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고춧가루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해찬들 고춧가루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게다가 국산 쓰지도 못해. 워낙 많이 올라서 거기 들어가는 파든 마늘이든, 마늘은 뭐 폭등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안 올란 게 양파가 좀 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짬뽕 주문을 하면 중국집에서도 요즘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2월달은 더해요. 2월달은 지금 1월달까지 3.6%가 올랐다고 하지만 2월에는 4%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면 여러분 4%가 오르잖아요. 여기에는요, 주거비까지 만약에 포함할 경우에는 6%, 7%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요, 외식 물가 또 올려야 돼요. 안 그래도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한숨을 짓고 있는데 이게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갑니다. 식용유만 해도 2배 올랐죠. 아까 고추장 엄청나게 올랐죠. 해산물가 급등했죠. 인건비 올해만 최저임금이 5.1% 올랐죠. 배달비는 뭐 하루 지나면 계속 오른다고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 이게
시장이 계속 버텨줄까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이 만국병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만큼 말입니다. 민심의 동요가 크고요. 국민들의 고통은 더 아파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푸는데 지금 당장 돈 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어갈 거 생각하면 돈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금 폭탄은 또 안 떨어져요. 세금 폭탄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의 어떤 크기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만큼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는데 그 충격의 도가 더할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요. 물가를 제대로 잡겠다, 물가를 챙기겠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얼음장 놓고 협박을 하는데 식품기업들 불러서 그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앉혀놓고 말입니다. 경제검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격 담합 조사한다 이거야. 올리기만 하면. 그런데 그게 통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게 폭등했잖아요. 유가만 하더라도 지금 뭐 $100 근접했잖아요 벌써요. 뭐 천연가스는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지금 계속 올라가요. 유연탄이나 무연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강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텅스텐이나 코발트나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이건 뭐 인정사정 없이 오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오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곡물은 또 어떻습니까? 곡물은요. 쌀이든 콩이든 밀이든 옥수수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급이거든요. 13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정부가 식품기업들을 불러서 협박을 해봤자 식품기업은 손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뭐 정부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시골에다가 최저임금을 다 올려놔서요. 거기도 마찬가지 생산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가만히 있는 거. 지금 그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조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찰리 먼거의 이야기가 언제나 귀에 탁 들어옵니다. 로마 제국도 인플레 때문에 망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